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속, 그러니까 시간 의존 확산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앰비폴라 전송 방정식으로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즉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델타 pn x t. 어머니는 델타 pn이 x의 거리에 대한 함수뿐만 아니고 시간에 대한 함수다. 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델타 pn 마이너스 플러스 뭐는 dp의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델타 pn의 xt 마이너스 필드가 없고 타우 p0분의 델타 pn xt 이런 식으로 전송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델타 pn의 xt는 거리 x에서 시간 t일 때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임의의 점 x에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요 센터에 있는 요 포인트가 델타 pn0고요. p0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곡선은 0 델타 p0 x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DC의 응답이죠. 그죠? VT를 안 갈았을 때, VT를 안 달았을 때 익세스 캐리어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페이지가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붙냐면 플러스 P1X의 exponential j 오메가 t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오메가 t, 요거의 리얼 파트만 구하면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코사인 오메가 t를 갖다가 페이지로 곤치면 2의 j의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표현으로 우리가 2의 j 오메가 t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간의 함수가 있죠. x, 거리 x에 대한 함수니까 센터에 오르는 요 모양을 요거라고 두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위아래로 스윙하는 폭을 요걸 두세요. 그러니까 p1x는 p1x의 맥시멈 값은 바로 요거 박스를 의미하는 거죠. 미니멈은 요거. 그러니까 p1x는 요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p1x라고 두었다는 거죠. 자, p1제로가 얼마가 되겠어요? p1제로가 델타 pn의 vt 마이너스 델타 pn의 vt가 제로일 때. 이 정도 되는 거죠. 이건 맥스. 그러니까 VT가 아까 얘기했듯이 VT가 어떤 VM의 사인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 뭐 사인 오메가 T도 마찬가지고. 사인 오메가 T라고 뒀을 때 얘는 VM에 대한 거고 VT가 VM일 때 얘는 VT가 제로일 때 제로에서의 크기, 요 높이가 결정이 돼요. 여기에 P1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요 높이가. 요는 P1X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와 시간과 거리에 대한 함수로서 익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이와 같이 오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죠? 자, 풀면은 얘를 먼저 엮고, 그 다음 얘를 엮는 걸 더하면 돼요. dp의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델타 p0x 마이너스 파워 p0분의 델타 p0x 플러스 dp의 라운드 x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의 p1x의 2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워 p0분의 p1x의 2의 j 오메가 t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의 델타 p0x 플러스 p1x의 2의 j의 오메가 t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x에 대한 함수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p1x도 마찬가지 시간의 거리에 대한 함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2의 j 오메가 t를 갖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j 오메가 t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p1x의 2의 j의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얘네들은 시간에 대한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 따라서
얘가 제로가 되고 얘하고 같아야만이 이 식 자체가 만족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방정식 두 개로 바뀌어요. 그래서 dp의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델타 p0x 마이너스 타우 p0의 델타 p0x는 제로다. 이거는 뭡니까? 시간에 따라서 인가되는 전압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앰비폴라 전선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많이 풀어봤어.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니까 DC 성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신호 모델에서, 그러니까 소신호 모델에서 뭐냐면 다이오드의 어드미턴스를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드미턴스를 구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냐? PN 다이오드에 전압을 이렇게 VT라는 전압을 가했고 DC 전압도 가했습니다. VA.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ID가 되는데 이 ID의 AC 성분입니다. 성분하고 인가되는 전압의 AC 성분의 B를 갖다가 우리는 Y라고 부르는데 이걸 어드미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D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AC 성분 얘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AC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DP의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P1X의 E의 J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타워 P0분의 P1X의 E의 J의 오메가 T는 J 오메가의 P1X의 E의 J의 오메가 T. 자, E의 J 오메가 T는 미분 X에 대한 미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 나오는 이거가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일로 넣는가? 그러면은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P1X 마이너스 DP를 나누면 LP의 자성의 P1X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dp를 나눴으니까 dp분의 j의 오메가의 p1x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p1x 그 다음에 얘가 LP 자성으로 통분을 해요. 그러면 분모에 LP 자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LP 자성은 dp하고 타워 p0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dp 약분되는 거 타워 p0가 남습니다. 마이너스 LP 자성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의 p1x는 제로다. 자, 여기서 이 LP 자성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를 갖다가 cp라고 두겠어요. cp 자성도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x 자성분의 라운드 자성의 p1x 마이너스 cp의 자성의 p1x는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p1x는 a의 e의 cpx 플러스 be의 마이너스 cpx x가 무한대로 가면은 p1x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 높이니까 무한대로 가면 제로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가 제로로 가요. 따라서 우리가 P1X를 표현하기를 바로 B의 E의 마이너스 CP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대로를 대입하면은 P1 제로는 밖에 구했죠? 뭡니까? 자. P1의 델타 P1 맥스는 VT를 갖다가 뭐 어떻게 되냐 하면은 VT의 페이지, V의 페이지인 V의 캡, E의 J의 오메가 T 이렇게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T의 맥스는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A 플러스 V의 캡이 됩니다. 그렇죠? 최대값. 그러면은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A 끄집어보면은 VA 익스포넨셜 VT분의 VA 캡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에서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요 값이 되죠. 델타 VN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VN이니까 빼면 돼요. 이를. 그래서 P1 제로는 PN 제로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A 곱하기 다시 씁시다. 요걸 하면은 요거는 얘가 뭐로 바뀝니까? 1 플러스 VT분의 VCAP이 바뀝니다. 만약에 if VA 캡이 VT보다 훨씬 더 적다면 아주 미소 변화라면 델타 P의 익스포넨셜 VT분의 캡은 1 플러스 VT분의 V의 캡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넣으면은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A 플러스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A 전체의 VT분의 V캡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얘는 센터 포인트고 이게 정답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P10는 바로 얘가 됩니다. VT분의 V의 캡. 그러면은 X 대신에 제로를 잡으면 이 제로가 1이 될 거니까 B가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P1X를 구해봤으니까 VNX는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A VT의 V의 캡 E의 마이너스 CPX.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홀에 의한 디퓨전, 홀 디퓨전 커런트를 구해보겠어요. JP의 디퓨전을 구하면 어디서? X 이퀄 XN에서 앞에서 많이 구했으니까 더 이상 안 쓰게요. Q의 D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델타 PN의 XT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Q D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델타 P0X 마이너스 Q DP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P1X의 E의 J의 오메가 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DC 성분이니까 DC 성분인 어떤 J0만한 JP만한 전류가 JP0만큼 흐르고 얘가 바로 AC 성분이에요. 그래서 J의 P의 디퓨전은 JP0의 디퓨전, DC 성분과 플러스 J의 제로, JP의 페이저의 디퓨전이 있습니다. 얘를 빼면 페이지가 될 거니까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JP의 디퓨전 값이 JP의 디퓨전 되는 것의 페이저는 마이너스 QDP P1X를 미분을 한다. P1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CP가 앞으로 나오면 되겠죠? 나머지 다 똑같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CP가 나오고, 그 다음에 QDP, 얘가 그대로 쓰고요.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A, VT분의 V캡. Q의 DP. CP가 뭐냐 하면, 아까 CP 자성이 1, LP 자성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CP는 LP분의 루트 1 플러스 J의 오메가 타워 P0의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A 곱하기 VT분의 VA V의 캡. 자, 이것은 얘하고 하면은 Q의 타우 P0 분의 1의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A 곱하기
VT분의 VA 캡.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JP0가 됩니다. 자, 홀 디퓨전 커런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CP가 빠졌네. 루터 여기다가 LP 루터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의 VT분의 VA 캡.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JN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기 되면 그거에 대한 페이지는 이건 타워 J의 N0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의 D성분에다가 루터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N0가 되겠죠. N0의 VT분의 VA 캡. 자, 그러면은 토탈 전류의 캡은 JP의 디퓨전의 캡 페이저 플러스 JN의 디퓨전의 페이저를 합한 거니까 JP0의 루터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의 V 플러스 JN0의 루터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N0 예, 전체의 VT분의 V의 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 타워 P0가 만약에 1보다 적고 오메가 타워 N0도 1보다 훨씬 더 적으면은 이 값이 어디 되냐면은 루터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는 1 플러스 J 오메가 타워 P0의 2분의 1승이니까 1 플러스 J의 2분의 1의 오메가 타워 P0. 그 다음에 루터 1 플러스 오메가 타워 J의 오메가 타워 N0는 1 플러스 J의 2분의 오메가 타워 N0 이렇게 됩니다. 자, 어드미턴스 Y는 VA 페이지와 IA 페이지, JA 페이지에다가 단면적 A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단면적. 여기 만약에 1이다. 1제곱센티미터다 하면은 얘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VA 캡분의 JA 캡. 와. 이것이 넘어가면 돼, 1로. 그러면 남는 거는 얘하고 VT분의 1에 JP0 플러스 JN0 여기에 JN0가 1 곱하기 여기가 1이 나올 거는 JN0 여기 1이 나오면 JP0 플러스 JP0의 2분의 1에 오메가 타워 P0 플러스 JN0의 2분의 1 오메가 타워 N0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어떤 R이라는 성분과 CD라는 성분이 병렬로 연결됐을 때의 어드미턴스 Y는 RD의 역수 플러스 J 오메가 CD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RD의 역수는 바로 얘입니다. 얘. VT분의. 그래서 Y가 RD의 역수는 즉 다시 말해서 GD는 이것이 만들어지는 VT분의 JN0 플러스 JP0 플러스 JN0예요. 이것이 바로 VT분의 IQ죠. 그렇죠? 홀 디퓨전 커런트 플러스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 토탈 커런트니까 바로 앞에서 구한 VT분의 IQ가 그게 어드미턴스의 저항 성분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이 성분이 바로 확산 캐피시턴스 CD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D를 구할까? J가 어디 갔나? 이게 J 오메가니까 이 J가 다 빠졌죠. J 오메가까지 빠지면서 나머지 성분이 CD니까 2분의 2VT분의 1 똑같이 2가 앞으로 나오고요. 얘도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JP0 타워 P0 플러스 JN0 타워 N0 아까 구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 두 배의 VT 분의 1에 얘가 단면적이 1이니까 IP0를 건칠 수가 있어요. 타워 P0 플러스 IN0의 타워 N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까 홀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2라는 팩터가 없었어요. 앞에서 구한 확산 캐패시턴스는 2라는 텀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니까 여기 2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항상 캐패시턴스는 뒤에 터만 뭐 큰 변화가 없는데 2분의 1 반으로 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지가 모여있는 차지가 조금 적죠. 적으니까 캐패시턴스 성분도 조금 줄는다.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웨이브가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늘짜 놓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가면서 진동이 일어나서 쭉 흘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전체가 이렇게 올라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기서 늦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가면서 파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모여있는 차지 양이 조금 적으니까 2라는 팩터가 붙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그 다음 공피층에 모여있는, 자, 비록 포워드 바이어스는 걸렸지만 공피층은 있죠, 그쵸? 그래서 공피층에 모여있는 차지도 포워드를 가하면 가할수록 적어진 것에 의해서 정션 캐패시턴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션 캐패시턴스, 확산 캐패시턴스, 확산저항 이 세 개의 성분이 다이오드의 등가회로니까 이런 식으로 RD라는 것이 있고 CD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 CJ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세 개가 뭐더라고요? CD 네 개가 이렇게 PN 다이오드의 등가 그러니까 전압줄지 특성으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실제 PN이 있으면은 여기에 벌커에 저항성분이 있습니다. 저항성분이 있으면 외부에서 인가된 전압이 이렇게 VA가 있으면요 그러는 전류 I가 발생해. 그럼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저항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벌커에서의 저항을 갖다가 여기에 표현하면은 여기 RS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것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AC 등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등가 회로를 합시다. 그래서 RD는 아까 구했고요. CJ는 7장에서 구했고, CD는 방금 구했는데, 뭐 두 개 다 얻은 거 쓸까? 고민할 필요가 없지. 2라는 팩터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니까, 뭐 보통 다른 책은 이거 2가 없는 케이스가 많고요. 정밀하게 풀면은 2가 발생하다라는 걸 여기서 물리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RS의 이 팩터가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LNI하고 LNID하고 VD하고 관계가 이런 직선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가 LNIS가 되고 역방향 세츄레이션 커런트 포인트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데 이게 RS가 있으면 높은 전압이 가면 전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은 벌크에 있는 걸리는 전압 때문에 인가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전류는 그렇게 증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탈하는 것이 바로 RS의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를 때는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가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항성분이 주니까 RS가 주 전압이 되니까 RS에 걸리는 전압이 주 전압이 되면은 바로 오음의 법칙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LNIV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어떤 우리가 구하면 LNIV가 이런 곡선이니까 이런 곡선처럼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IV 리니하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곡선으로 오다가 여기 와서는 직선화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RS의 이펙트가 된다. 그러니까 매우 큰 전류나 매우 큰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RS의 이펙트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